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오는 29일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에선 리성권 조평동 위원장이 수석 대표로 나섭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2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안에 동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내보내겠다면서 실무적인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의 대표단을 내보낼 방침입니다. 남북 대표단은 29일 회담에서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은 이달 초 대북 특사단 방북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다음 달 말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준비를 위해 방북했던 사전점검단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베이징을 경유해 귀환합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사전점검단 6명은 공연 장소인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후 첫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류랑 기자입니다. 수감 이틀째를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 접견 없이 독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일과 달리 주말과 휴일은 변호인 접견이 제한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뒤 신문 구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를 방문 조사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어제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만난 뒤 검찰이 지난 14일 소환 때와 같은 질문을 하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같은 사안을 다시 추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아들 시영 씨,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윤옥 여사의 경우엔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적어질 때쯤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유라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르면 다음 주 타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철강에 관세 폭탄을 철회하는 대신 협상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양측이 FTA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도 한국 정부와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접근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오는 4월까지 잠정 유예한다고 밝힌 데 이어 한 달간 이어져 온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미국은 자동차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기가 높은 픽업 트럭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에 부과하는 관세 시한을 연장하고 반대로 한국이 미국 자동차를 수입할 때 안전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기반을 의식한 압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강 관세 면제 여부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미 무역 수지 흑자 폭은 최근 감소 추세여서 미국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최소한의 분야만 양보하는 게 협상단의 과제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인질극이 발생해 시민 3명과 인질범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관광지 카르카손에서 1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쫓기던 무장괴한이 트레브의 한 슈퍼마켓에 난입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무장괴한은 인질 2명을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하고 자신은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괴한이 사건 현장에서 IS에 대한 충성 맹세를 외쳤다며 테러를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 베트남 공식 방문을 마치고 잠시 뒤 아랍에미리트로 떠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모하메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한편 양해 각서를 체결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내 제2의 교역국이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방위 산업 제품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뿌연 하늘이 안타깝습니다. 연일 미세먼지 비상이죠. 현재 중북부와 충북 그리고 영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 4배가량이나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먼지가 심한 경기 지역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보통 수준의 농도를 보이고 있는 호남과 충남 그리고 영남도 곳곳 나쁜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지상에는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별다른 비 예보는 없겠지만 이렇게 먼지와 안개 때문에 탁 트인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공기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울 기온 앞으로 14도까지 더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따뜻하겠습니다. 내일도 날씨 자체는 무난하겠지만 미세먼지가 계속되겠습니다. 크게 나는 일교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